주식시장 만만치 않죠? 이번 주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물론 주가에 대한 등락 그리고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음, 집중돼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포트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순환매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건 아니잖아요. 확산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장세예요. 힘든 장세고. 좀 더 유리한 장세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야 되는데요. 계단의 단계가 이렇게 높으네요. 그래서 그런가요? 잘 추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초보자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만만치 않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기 들어오신 회원님들이 다음 주에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뭐 다음 주에 바로 수익이 나겠어요 어디? 그렇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받침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신 대표가 이번 주 시장에 있었던 특징을 설명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돌 건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와 주셔서 고맙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은 1번으로 확인 한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마이님이 대표님 뭐 드세요? 이렇게 올려주셔서요. 제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클림이 1번 올려주셨고요. 고래님이 1번 올려주셨네요. 정말 예쁜 고래님이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사님이 1번 올려주셨고 제가 아이디는 두 글자 정도만 부를게요. 왜냐하면 이 공개 방송이고 무료 방송인 관계에서 또 이렇게 아이디를 전체적으로 다 부르는 거는 신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룰은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이렇게 두 글자로 계시는 분은 뒤에 거를 부르는 게 낫겠더라고요. 금님이 또 1번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직 회원님들이 신 대표가 방송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그 여건에서 회원님들이 조금 기다려 주셨고 기다려 주시는 그 회원님들 너무 고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 시장에서 그래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미국 시장이잖아요. 저는 금요일 날 밤에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서 내렸다 올라왔다. 특히 유럽 시장이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음 주에도 만만치 않겠다. 또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야? 또 모르는 은행들이 또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도이치방크? 도이치방크면은 그 유럽의 거의 그 독일의 큰 은행이잖아요. 또 문제가 있나? 그래서 또 이 해석을 해보고 요즘에 해석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들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죠? 인터넷. 그러니까 PC를 통해서 텍스트를 띄워놓고요. 텍스트를 띄워놓고 우리나라 뭐 네이버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글에서 만든 거 있고 이 번역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번역 프로그램을 딱 대입해 보면은 쫙 하고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착착착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클림이 유럽도 은행들이 불안불안한데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터질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터질 거는 없어요. 불안한 심리지. 저도 불안해요. 그쵸? 불안한 심리에서 자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죠.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회원님들. 왜 행복하냐면 IMF라는 것을 클림 기억나시나요? 경험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다른 분들도 기억나시나요? IMF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IMF 때에 많은 은행들이 도산을 했어요. 진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요 얘기 조금 할게요. 아직도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요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때는 제가 증권사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증권사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객들 이렇게 보면 그 고객 중에 이제 아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는 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이 조흥은행에 다니셨어요. 조흥은행에 높은 직책에 있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아들은 저는 경기 지역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들은 경기은행을 다녔어요. 경기은행. 아, 단장님,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되시나요? 최근에 시장 힘드시죠? 힘드실 때 신 대표한테 기대는 거 아시죠? 네, 자주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뭐 무료 방송이나 공개 방송에서는 종목에 대한 부분을 아주 뭐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방향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말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조흥은행, 큰아들은 경기은행,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마 보람은행인가? 남부지방은 벚꽃이 피네요. 지금 클림 진해의 군항제? 예, 진해의 군항제? 벚꽃축제. 예, 그거 지금 개장했대요. 4년 만에 개장하는 거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개장해서 지금 사람들 많이 간다 그러던데요.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뉴스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진해의 군수인가 시장인가 이분 나와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던데 사실 저희 동네에도 벚꽃이 폈어요. 저도 이제 아파트에 살죠. 아파트에 이게 조경을 해놓은 거 이렇게 보면은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벚꽃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아마 양재천일 거예요. 도곡동 있는데 그 길. 신대표가 그쪽에서 근무했거든요. 아, 그때 좋았는데 그때에 출근할 때 뭐 저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쫙 걸어 다니는 거 그리고 불빛이 이렇게 다 켜져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절이 벌써 너무 오래된 그런 시절처럼 느껴져요.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핥히고 지나간 자리가 너무 크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자,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연결을 해볼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조흥은행, 큰아들은 경기은행, 작은아들은 보남은행인데요. 싹 명예퇴직을 하게 됐어요. 이거는 뭐 진짜 큰일인 거예요. 집안의 은행가 집안인데 은행가 집안에서 다 잘리게 생긴 거죠. 다 잘렸습니다. 정말 진짜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걸 뭘 의미냐면 조흥은행 합병되고 뭐 신한은행으로 되고 뭐 지금은 시중은행으로 담아있는 5대 은행이 굉장히 건실합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건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뱅크런 뭐 이런 것들이 나는데 특히 미국 있죠. 미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미국. 요 미국에서는 지방은행들이 많잖아요. 지역은행들 지역. 그러니까 크니까 이 지역은행들의 뱅크런. 그러니까 돈을 빼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건실하다고 치더라도 돈을 빼야 돼. 자, 회원님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돈을 뺐다? 돈을 찾았어. 유출됐어. 그러면은 은행들에서는 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은행의 기본 그 원리는요. 돈을 개인들한테 모아서 이 모은 돈을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기업에 빌려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유유자금을 가만히 둘 수는 없으니까 운영을 해야 돼요.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투자하는 부분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도 은행들 보면은 뭐 이렇게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권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이 채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인 거예요. 산재님께서 전당 폭급, 전당 폭급 은행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당 폭급 은행들을 한국은 합쳤어요. 그래서 빅 은행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사실은 뭐 해외의 유수의 은행하고 비교해보면 아직은 그 규모가 작죠. 그래도 빅 은행으로 탄탄해졌고, 그 다음에 지급보증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쵸? 근데 미국, CS, 크레드 스윗이 그렇게 될 거는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정말 진짜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는 작년 11월, 12월 달에 얘기는 나왔거든요. 근데 설마. 근데 CS가 나가더라고요. 와. 이런 부분이었죠. 어쨌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모아서 모인 자금을 채권에 투자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장난은 아니에요. 채권 수익률을 떨어뜨린 주범은 연준이에요. 이제 알겠죠? 회원님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봐봐라. 채권 수익률이 지금 채권 발행되는 수익률을 내가 딱 샀는데 옛날에 몇 달 전에 내가 채권을 샀을 때에는 1%야. 그냥 제가 이 예를 드리기 위해서 1%에 샀어. 그래서 1%에 매달 이자가 나오거든. 이표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표채이기 때문에 3개월마다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며칠 더 있다가 사니까 이번에는 4%를 주는 거야. 야, 1% 채권보다는 4% 채권이 좋잖아. 그쵸? 맞나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을 넣건 1000만 원을 넣건 40만 원을 받든 4만 원을 받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몇 달 또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8%인 거야. 채권. 그러면은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은요. 은행에서 투자를 할 때는 그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캐피탈 게인을 봅니다.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이 채권은 금리가 올라오는 것과 거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투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금리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에 이전 금리가 1%였어요. 1%였던 게 2%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자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죠? 그거는 기간 이자를 받는 거니까 똑같은데 이것을 팔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팔 때.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 부분 이해가 되시면 1번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제가 채권은 완벽하게 띄워드릴게요. 오늘.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유추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투자처에 대한 부분이 주식시장의 주식만 보는데요. 채권도 꽤 많은 투자를 하십니다. 자금이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 특히 채권에 비중을 더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1%에서 2%로 올라오고 2%에서 4%로 올라왔어. 4%에서 8%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1억을 투자했으면 여기서는 팔 때에는 5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반이 줄어요. 2,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1,250만 원이네요. 1,250만 원. 1억에 대한 가치가. 근데 실질적으로 1억을 투자해가지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이걸 받겠지만은요. 팔 때는 1,25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거래를. 자, 근데요. 자, 돈이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지역은행에서 투자를 해놨는데 돈을 줘야 돼. 그러면은 팔아갖고 줘야 되잖아요. 팔아갖고 줘야 되니까 팔 때에 1억이 1,250만 원이야. 얘는 1억을 타져나가는데 1,250만 원을 줄 수가 없잖아요. 1억을 줘야 되면은 나머지 금액을 딴 데서 끌어서 줘야 돼. 이제 돈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돈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냥
이 상태로만 유지되면 좋은데 불안하니까 찾거든. 못 준대. 그러면 왜 못 주지? 이런 상황이 돼. 그럼 나도 얼른 찾아야 돼. 나도 찾아야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요 부분에 미국에서 그러면 자금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기 시작을 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진화되는 그런 여건이 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하잖아. 네. 부서질 건 아니지만 불안하잖아. 그렇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금리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원님들, 지금이 기회인 거야.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를 생각해야 돼요. 신 대표는 주식만 볼 게 아니라 채권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회원님들, 채권 투자 회원님들도 할 수 있어요. 장내 채권이라고 HTS에 있어요. 신 대표는 지점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에 신입사원서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제도에 대한 부분을 잘 알아요. 자, 이젠 저는 무슨 기법을 가지고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법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부분과 순리에 대한 여건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 대표는 지점장이었잖아요.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잖아요. 자, 이제 가만히 한번 머리 좋은 여기 계시는 회원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8%대에 채권에 1억을 투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금리가 내렸어 4%로? 그럼 2억 됩니다. 맞나요? 금리가 또 2%로 내렸어? 그러면 4억 됩니다. 그쵸? 그리고 2%가 1%로 금리가 내렸어? 그러면 8억이 됩니다. 문제가 달라졌어요. 자, 1억이 8억으로 바뀔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해되시지 않으시면요, 채권 투자하기 힘드십니다. 요 맥락을 이해를 하면 회원님들 주식시장에 신 대표는 이제 주식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주식시장 관련되어 있는 얘기도 재미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말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1억이 8억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이 1억이 1250만 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바뀌는 절대의 그 회전의 고리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금리가 인하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은 금리가 올라온대요. 그렇죠? FOMC 회의에서 요번에 25bp 또 올렸잖아요. 25bp 올렸으면은 이 지역은행들의 채권은 25bp만큼 수익률 가격이 다운된 겁니다. 수익률 자체는 오를지 몰라도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에 의해서 돈을 찾으러 갈 때에는 얘네들은 더 손해나고 돈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특히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쪽은 벤처 캐피탈에 대한 투자 이런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회원님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장외 투자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장외 종목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게 엔젤 투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상장되기 전에 종목을 사가지고 상장이 되면 상장 차익, 그렇죠? 상장을 할 때에 증자를 하거나 무상증자를 하거나 자본을 늘리는 그런 확충을 하겠죠.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돈을 더 벌을 수 있으니까 돈 벌으려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상장 차익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은 뻥튀기를 해야 되는데 이 뻥튀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들어와서 그 상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장이 되면은 상장한 주식들이 맨 처음에 뭐 따따블 됐다 그 상장하자마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났었던 부분이 빠지는데요. 이 부분이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 투자를 한 그런 요건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연결이 돼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큰 돈을 벌겠죠. 그렇지만은 안 되는 회사가 훨씬 더 많아요. 10개를 투자하면은 2개 정도가 성공하는 거고 8개가 사장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투자를 한 은행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에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꺼내낼 때에는 무척 힘든 그런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여건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던 CS, 크레딧 스위스, 우리가 상장회사, 그러니까 그 HTS를 보면은요, 모건 스탠리, 그 골드만삭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JP 모건, CT 그룹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런 것처럼 써 있잖아요. 전에는 여기 CS 이렇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CS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연결했을 텐데요. 현재 시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리한 투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불협화음이 그 회사에 대한 존속의 가치를 깎아먹은 거지. 그래서 UBS로 인수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제 미국 시장,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빠진 이유도 그 여건이었었고요. 그 빠진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면서 다시 플러스로 바뀐 것도 이 부분이었었어요.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상원에서 얘기한 말과 하원에서 얘기한 말이 달라요. 먼저 나가서 의회에 증언했을 때에는 다 보장해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 하원인가 가서 또 얘기할 때에는 이거 문제되는 거를 보고 문제되는 그 자금에 대한 부분에 국가가 책임지는 거지 다 보장은 아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100% 이전에 한다면은 은행만 좋게? 그럼 은행은 막 투자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의 개인,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줬었던 그런 상황이고, 크게 영향을 준 부분에 주가에 대한 등락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오늘, 그러니까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 대한 여건을 쳐다봐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렇게 움직였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은 안정돼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 시장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회원님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맞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였어요. 이번 주 시장에서 있었던 일과 다음 주 시장에 연결될 그 고리. 아직은 심리적 부분이 심리적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격하게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정 부분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투자에 대한 부분에 순환매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순환매를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 이렇게 쫓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안정적인 주식과 좀 그 우량한 주식 쪽으로 좀 바꿔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원체 순환매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좀 쏠렸잖아요. 그죠?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금적 회전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인 거죠. 그 자금적 부분의 회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순환매
순환매가 훨씬 더 강하게 이루어지겠구나. 이전 순환매에 움직였었던 부분보다는 새롭게 들어오는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뭐 철저히 지켜야 될 뭐 원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분명히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원칙적 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투자를 한다면 필패. 정부 정책에 합당한 부분에 의해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필수 성공이야. 필수 성공. 완전히.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적 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이 경기도 용인 지역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정책적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개선되고 있는 여건이잖아요. 어쨌든 뭐 불협화음은 있어요. 신 대표 집안도 독립군 집안이기 때문에 솔직히 마음에 드는 정책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돈을 움직이는 직업,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당한 부분, 시장이 정석이잖아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투자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회적 부분보다는 경제적 부분으로 봤을 때 일본과 밀접해지는 그런 상황, 그리고 밀접해지는 여건에 반도체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처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회사, 이런 쪽이 좋겠지.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 부분에 정말 실적이라는 부분은 꼭 투자의 잣대에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야 돼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쵸? SK하이닉스는 지금 적자가 난다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쪽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다만 삼성전자가 크고 SK하이닉스가 크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투자하는 부분에 중소형 업체들, 뭐 소부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서브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요런 쪽이 좋은 거지. 그 종목 중에 뭐 생각나는 종목 있으신가요, 회원님들? 저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최근에 움직인 것 중에서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저는 요 주식이 생각나던데요. DB 하이텍. 요 주식 생각나던데요. 어때요? DB 하이텍. DB 하이텍 오른 것을 봤다. DB 하이텍 잘 가네요. 요거 저도 관심 있게 본 적 있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시는 분 계시면은 게시판에 족적을 좀 남겨주세요. 족적을 남겨주세요. 저는 DB 하이텍은 예전에 그 M&A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DB 하이텍이. 그래서 그 여건에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뭐 실질적으로 이거를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보는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회원님들 1년선이라는 것은 1년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1년 동안의 평균 가격을 얘기해요. 평균가. 평균가를 얘기해요. 이 평균가를 얘기하는데 이 평균가 위에 있으면은 수익일 거고요. 그죠? 평균가 아래에 있으면은 손실일 겁니다. 손실. 요 부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1년선은 여기에서 보라색 선을 얘기하는데요. 이 보라색 선이 240 라인이고 요게 1년선인데 1년선 위에 있을 때에는 1년 전에 있는 가격들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수익 구간이에요, 이거. 여기 꼭대기에 사가지고 여기에 있으면 손실이겠지, 그죠? 그렇지만은 실제 큰 그림,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쵸? 1년선에서 이탈이 됐어요. 뭐 이탈 전적도 있어요. 급격하게 이탈된 이후에 1년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1년선 위로 올라올 때에
항상 주식은 족적을 남깁니다. 회원님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원님들도 뭐 게시판에 글을 올려줄 수도 있고 신대표 밑으로 내려갈게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줄 수도 있고 올려주는 그런 여건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과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좀 더 이 와닿게 그 배워가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족적을 남기는데요. 그 족적을 남기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족적을 남기더라고요. 여기 양선, 여기 양선, 그 다음에 또 양선. 기간도요 비슷해요. 요 기간, 요 기간. 그러면 또 한 번 그 부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자꾸 가열이 돼요. 기간은 짧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적 여건에서 수급의 맥을 통해서 매집하는 현상도 눈에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는데 그럼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거든요. 있잖아요. 만약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움직이는데 그럼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 체크해야 되고 2차 전지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2차 전지의 양극재만 움직였어요. 양극재 쪽에서는 저는 과열이라고 보진 않아요. 양극재 쪽의 가격은 맞아요. 근데 그게 좀 더 빠르게 먼저 움직인 거지. 그쵸? 저는 2차 전지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먼저 땡겨서 양극재에 있는 부분이 원래 양극재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양극재가 먼저 여기까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움직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또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2차 전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세요. 지금 그게 끝날 처진가. 나는 그게 제일 답답한 거야. 그걸 왜 단기적으로만 보지? 그렇죠. 2차 전지를 왜 단기적으로만 보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그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도입해서 이제 성장기로 가고 있는 건데 성숙기도 아니에요. 성장기지. 딱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4개의 라이프 사이클 구간이 있는데 아직은 전기차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많이 보이죠 이제.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도 있고 많이 보이죠. 그렇지만 뭐 고속도로에 다니는 차에 지금 이제 뭐 10% 넘어가는 건가요? 전기차 비중이? 그죠? 아직도 멀었는데 경쟁은 심화되죠. 그게 성숙기로 가는 거예요. 성숙기로 갈 때에는 너도 양극재 만드냐? 나도 양극재 만들어. 그러면은 그 완성차 업장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에서 얘 거보다는 우리가 직접 그 개발해서 만드는 게 싸다. 공장 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성숙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면은 쇠퇴기로 가는 거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더 가야 되는데 양극재 부분이 과도하게 먼저 움직인 거야. 그게 이제 안착이 되거나 좀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시기와 시간, 타임을 조절해야 되겠지. 그럼 그 타임 동안에 다른 2차 전지의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지 않나요?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공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질문을 해요. 2차 전지 더 가요? 2차 전지 지금 끝났다고 그래요. 저쪽에서 끝났다고 그러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회원님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저는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려드렸고 그 라이프 사이클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어디에 해당되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많이 올라온 부분을 쫓아가서 사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종목들을 조사해서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회원님들의 계좌를 탄탄하게 만들거나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겠지. 다만 조급해져요. 왜? 옆에 있는 친구는 지금 뭐 에코프로 베임 사고 더블 났대, 더블. 난 뭐 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아직 안 움직였어. 내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비교가 되니까. 그러면은 좀 힘들어도 한번 해볼까? 그거를 샀는데 그게 빠져. 계좌가 더 역겨워가는 거지. 그러면은 회원님들은 뭘 봐야 돼요? 전체적인 가격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선분,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이동평선, 이평선에 어떤 곳에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1년의 이 가격, 적어도 1년 정도는 봐야지 하잖아요. 뭐 2년, 3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1년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1년선의 위에 있는 것과 1년선의 아래에 있는 부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지. 1년선 아래에 있으면 아직도 안 가는 거예요. 1년선 위에 있으면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겠지. 21선은 20일이잖아요. 21선은 여기 위아래는, 요거 빨간색이 20일이거든요. 위아래에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기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21선이나 11선, 5일선을 볼 수 있겠지. 그렇지만 중장기로 움직이는 그런 여건의 큰 흐름을 볼 때에는 1년선 정도가 좋아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은 1년선 위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들 거고, 그 선별하는 부분이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그 원칙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되잖아. 정부 정책에 맞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때에 맞게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현명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바른님이 DB하이텍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가지고 있다면은, 잘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좀 더 긴 호흡으로 온다라고 한다면 DB하이텍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신 거 아닌가요? 네?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맞나? 근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B하이텍이나 종목에 대한 부분에 족적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바른님이 딱 올려주신 거예요. 저는 바른님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못 뵙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 올리고 그 신대표 방송하는 제가 방송 방장이니까 방송하는 입장에서 같이 바른님을 부르고 얘기한다면 좀 더 와닿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뢰감이 더 있게끔, 이 종목에 신뢰감이 있게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하나씩 둘씩 써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족적이 바른님이 여기 쓴 것처럼 DB하이텍도 족적을 남겼어요. 이렇게. 그렇죠? 양선이라는 족적을 남겼어요. 이거 굉장히 크지 않나요? 회원님들? 한번 볼까요? 진짜? 정말 크지 않나요? 네. 자, 봐보세요. 여기서 움직인 거. 요거. 기간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왜 올라왔지? 회원님들, 여기서 올라온 이 부분과 여기서 올라온 이 부분에 차이가 있어요. 차이 찾으셨나요? 눈치 빠른 사람은 차이 찾으셨을 텐데. 네. 아유, 감사드리죠. 저는 방송을 또 매끄럽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제가 감사드리죠. 네. 화이팅. 네, 저도 감사. 네. 자, 회원님도 한번 봐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 이상욱 라인이잖아요. 보이시나요? 이상욱 라인의 아래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차이예요. 아래에 있을 때에는 사실 뭐 바닥주 해가지고 21선 돌파해가지고 요거 수익. 그래요. 이거 수익입니다. 이거 수익이에요. 그렇지만 이 수익을 반복적으로 낼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반복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여건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렇지만은 240 1년선에 있을 때에는
1년선 위와 아래에 대한 차이에 시간 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뭐 트레이더에 익숙하거나 아니면은 매매에 대한 여건을 아주 잘한 사람들, 그죠? 그 전문 트레이더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아니 난 일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본업이 있으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고, 나는 전업 투자자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설사 오래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집중적으로 연구 노력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 부분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짧게 움직여서 움직이는 선택도 있지만은, 짧게 움직이는 그런 여건에서 손실날 가능성도 그만큼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가 되시나요? 회원님들 잘 따라오시는 거 맞나요? 이해가 되면은 1번 한 번만 쳐주시면은 저도 물 한 잔 마시면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아니 회원님들 DB하이텍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DB하이텍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본 부분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은 주말이잖아. 주말이잖아. 만타님도 들어오셨네요. 아니 만타님은 그냥 쉬셔도 돼요. 네. 우리 회원님들도 계시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여건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고맙습니다, 항상. 아유, 예, 항상 최고이세요. 항상 최고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회원님들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DB하이텍. 네. 그래서 신대표 방에서는요, DB하이텍 중장기 포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만사님도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이거 얘기한 거, 그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여기에 들어오신 많은 회원님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공작새, 네, 고맙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종목을 보시는 이 부분을 조금은 여유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는 회원님들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 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타 수익이나, 단타도 좋아요. 단타도 좋아요. 잘하는 분은 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데 나는 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 이제 멋져 보이는 거지. 그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깨어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흔적을 보인다고, 흔적을. 그렇죠? 자, 1년선에서 흔적을 보였어요. 이때에는 못 사더라도 또 흔적을 보였네? 그리고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봐라. 문제는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이 들어왔거든.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서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자, 그럼 회원님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는? 가격에 대한 여건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맞는 건가요?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하셔야 돼요? 여유 있게 투자하셔야죠. 여유 있게 투자하시려면은요, 신용 쓰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투자해요. 신용을 쓰는 거는 진짜 이게 확실하다. 이거는 뭐 100%가 아니라 200%, 300%다. 이럴 때. 아니면은 이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이 부분에서는 진짜 내부자 정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종목에 하나가 있어요. 모르셨죠? 우리 회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었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을 다른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빠진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신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원님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어떤 현상이 있어요? 지금 주가는 빠지는데요. 희한해요. 신용 들어와요. 신용이 무지하게 들어오는데요. 만타님, 제가 이 얘기 했죠. 그죠? 회원 방송에서. 신용이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이 신용 들어오는 걸 모르겠어요, 저도. 왜 들어오는지. 무슨 호재적 재료나 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발표됐나요? 대주주 출연. 셀트리온을 만든 서정진 회장이 CEO로 다시 등극을 하는 거야. 자, 셀트리온을 만든 서정진 회장이 다시 등극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신용을 쓴 거야. 이해되나요? 정말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러면은 1번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1번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자, 정말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 자, 제일 많이 올라온 셀트리온 제약을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 여기서 들어온, 지금은 이제 빠졌습니다. 올라왔으니까.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신용. 그리고 셀트리온. 제일 큰 게 이제 셀트리온이죠. 신용을 한번 봐보세요. 신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용이. 바닥적 부분에서 신용이, 주가는 떨어지는데, 잡아보세요. 주가는 떨어지는데 신용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정진 회장 발표되고 움직인 거예요. 자, 회원님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건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자, 이거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회원님들 1번 올려준다고 그랬죠? 주가는 떨어지는데 신용이 들어와요. 까만색 선이 신용선이거든요. 봤다. 1번. 자, 주가는 올라왔는데요. 신용은 다 떨어졌네요. 그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죠? 이제 이해가 되나요? 알고 있는 거죠. 이거 알고 있는 놈들이 한 거야.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미리 알고 있는 놈들이 한 거야.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에 족적이 있어요. 그 족적을 생각해야 돼. 그 족적을 생각한다면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상 기류를 발견했다면 이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요. 자, 회원님들, 신 대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요건 어디로 가고 여기 이상홍 라인이 보이나요? 요게 1년선이에요. 이상홍 라인이 보이나요? 네, 여기 스타님이 1번 올려주셨고요. 최강님이 또 1번 올려주셨고 우리 닥권님이 또 1번 올려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부분 기원해 드릴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이상홍 라인에 있었던 부분에 여기와 돌파했을 때 이 자리는 달라요. 여기서는 몰라요. 그냥 이상하다, 신용이 들어온다, 주가는 빠지는데 근데 이거 올라왔다, 이거 신용 때문에 올라오는 건데 그럼 뭔 일이 있겠네. 진짜? 이거 생각을 해야지. 그 여건에서 여기에 숨고르기 한번 했죠. 여기 파란색 선의 음봉 요거 보이나요? 보이면 1번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이게 빠질 거였으면 벌써 빠졌지. 이렇게 빠졌겠지. 이렇게. 그쵸? 이상훈 라인인데 빠졌으면 빠졌겠지. 지켜줬거든요. 지켜준 부분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면 매수를 했다면 얼마의 수익이 있어요, 이게. 이게요, 6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4만 원이에요. 6만 원에 4만 원이면은요, 거의 60% 정도 수익이에요. 60%.
60%의 수익 구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 60%의 구간에서 회원님들이 여기에서 60%를 다 먹으라는 게 아니야. 10%만 먹어도 되잖아요. 20%만 먹어도 되잖아요. 정말 진짜 여기에 30%만 먹자. 이래도 되는 거잖아요. 왜 욕심을 부리죠? 여기서. 신용은 벌써 떨어져 나갔다고 이렇게. 다른 신용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다른 신용이. 예. 이 신용과 이 신용은 달라요. 이거는 아는 놈이 하는 거고요. 이 신용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투자자들이 한 겁니다. 요거는 놈이고 요건 투자자고. 자, 신 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고 얘는 덕에가 있구나. 셀트리온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쪽은 더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신 대표가 말씀드리는 이 전략적 부분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회원님은 매일 단타만 신경 쓴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만 신경 쓴 거예요. 그러면 큰 수익 못 내요. 정말 진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 대표는 바닥주를 하지 않아요. 바닥주는 언제 올라올지 몰라. 만약에 이게 바닥이야. 여기가 바닥이야. 응? 여기가 바닥. 회원님들 이게 파란색 선. 여기가 바닥이야. 바닥인데 언제 올라올 줄 알아. 아씨 진짜 이거 볼래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이제 움직인 거예요. 8개월 만에 이 240 라인 위로 올라온 건데 1년선 위로 올라온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질려 죽어. 가다가 이렇게 빠지면은 완전히 이거 막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진짜. 나 계좌 어떡하냐 이거. 만약에 이거를 제시하고 추천했다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소이실났다 막 이렇게. 그쵸? 야, 그러니 그 시점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년선과 타임 시점 요거를 잘 조율하는 사람이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법을 얘기한 적은 없어요. 회원님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방송 이 자체가 제가 기법을 소개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저게 1년선이래. 맞아, 1년선이야. 그죠? 1년선 위에 있대. 맞아, 1년선 위에 있어. 주가는 족정을 남긴데 그래, 주가 양선으로 족정 남기네 보니까. 근데 신 대표가 이 얘기를 하더라. 원칙을 지키래. 무슨 원칙?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정부 정책에 순응해야 된대.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송도 지역, 인천 지역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바이오. 맞나요? 그래서 삼성도 투자를 할 거고 셀트리온도 더 투자를 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요거 이해되면 1번 진짜 요거 이해되면 1번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정말 재밌죠? 주식 이렇게 하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예요. 제발 종목만 찾으러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회원님들 시간 죽이는 거예요. 정말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회원님들한테 공부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회원님들 주식 이거 한 번만 할 거예요? 1년만 할 거예요? 2년 할 거예요? 아니에요, 회원님들.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거 평생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장담코 얘기하는데 못 끊으세요. 주식 못 끊어요. 주식 큰 손실 나서 끊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네. 스타님 고맙습니다. 제가요, 방송을 하는 방법을 약간 바꿨어요.
저도 짧게 매매하는 게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데요. 요번에 많은 부분을 배웠어요. 저도. 그 부분은 아마 여기에 지금 우리 회원님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지금 글을 올려주신 우리 회원님 중에 지금 여기 만타님이 올려주셨는데요. 만타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포스코 케미칼을 팔고 몸살을 앓았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을 팔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을 팔고 몸살을 앓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만타님, 그때부터 바뀌었죠, 제가.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있는 부분을 너무 막, 이거 수익 난다, 저거 수익 난다, 막 있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네. 그리고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꾸준하게 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신뢰감을 쌓아가면서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오래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정기 결제로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기 결제로 유도를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 있고요. 정기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여건에서 공개 방송을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우리 회원님들을 먼저 안착을 시켜놔야 되는 거니까. 네, 그게 됐어요. 이제. 네. 그렇게 해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390%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판지가 벌써 꽤 돼요. 저는 26만 3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올라온 적도 있고요. 그거보다 내린 적도 있어요. 양극재고. 오래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회원님들한테 언제부터 갖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활성화 많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와우넷 파트너이기 때문에 와우넷에서 방송을 하는 거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잘.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시면 그때부터 계속 해왔구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포스코 케미칼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파는 부분에 수익률도 안 올렸습니다. 제가. 보실래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신 대표의 유튜브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볼게요. 내 채널이고 요게 이제 신 대표의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뭐 아직 4,400명 넘게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보세요. 안정된 포트 중요 포스코 케미칼 수익 확정. 네. 저는 확실하게 뛰어 올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수익 확정. 그쵸? 포스코 케미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서도 있어요. 여기 포스코 케미칼 18만 원 넘을까? 그죠? 18만 원. 이게 1년 전이에요. 1년 전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18만 원 넘을까? 이게 1년 전이에요. 다른 부분에 동영상 관련되어 있는 부분 보더라도 저는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있을걸요? 포스코 케미칼 이거 포스코 케미칼 18만 원 넘을까? 이게 있었고 여기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 유상증자 이후의 전망. 이게 2년 전이에요. 저 유상증자도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2년 전. 저는 하나도 안 팔았어요. 포스코 케미칼 급등 유상증자 받아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유상증자를 받아보자. 여기 포스코 케미칼 유갈도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워런트를 준 겁니다. 워런트가 또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워런트. 이게 2년 전이에요. 제가 그리고 이제 팔았는데 포스코 케미칼 수익 확정. 요거 유일한 보내드릴게요. 확인하시려면 확인하셔도 돼요. 확인하셔도 돼요. 요거 UR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면 그걸로 들어가요. 그냥 구독 눌러주시면 좋고요. 자, 회원님들 어떤 식으로 투자하실래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은 주말이잖아요. 생각을 좀 깊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나 얼마 수익 났다 이거 보여드려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얼마 수익 났다.
있어요. 회원님들, 제가 수익에 대한 자랑을 안 하니까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보면은 수익 완료 종목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 완료 종목. 그쵸? 이 수익 완료 종목을 누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들어와요. 수익 완료 종목. 그쵸? 파트너 수익 완료 종목. 거기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수익 완료 종목, 제가 어제 스팟으로 공개 방송을 했거든요. 스팟으로 공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시켰어요. 제가 매매한 거. 대성하이텍은 3월 24일 날 팔았네요. 대성하이텍 3월 24일 날 팔은 거는 바로 금요일 날 팔은 거예요. 몰랐죠? 몰랐죠? 지금 여기에서 TSI, 넥슨게임, 이것도 다 여기 보면은 넥슨게임 TSI 있잖아요. 대성하이텍은 이때 판 건 아니니까. 그쵸? 자, 한번 보실래요? 자, 1월 달서부터 매매한 부분은 다 있어요. 1월 달 사만 네트워크부터 시작을 해서 다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수익률을 아무거나 보셔도 돼요. 여기 보면은 모트렉스 30.23% 수익 있죠. 이게 2월 23일이네요. 그쵸? 아무거나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2월 23일이네요. 그쵸? 그러면 2월 23일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기 3월 24일서부터 3월 24일 대성하이텍 있다가 보여드리고 2번 누르면 2월 23일 날 2월 23일 날 뭐죠? 모트렉스 여기 있네. 그쵸? 가보세요. 모트렉스. 자, 모트렉스를 누르면은요. 신 대표가 매매한 가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모트렉스 30.28% 수익 확정. 잘 매매하신 우리 회원님 화이팅. 예. 매수가는 14,200원이고요. 매도가는 18,500원이었습니다. 자, 요 밑에를 한번 볼게요. 밑에를. 제가 매매한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제 매매 내역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자, 신대표 모트렉스 VI 발동 가격 19,050원입니다. 매도시 문자 드릴게요. 9시 12분 51초에 문자를 드렸네요. 2월 23일 날. 자, 모트렉스 18,500원, 19,000원 매도. 자, 9시 15분 03초 한 3분 정도 지났었네요. 근데요, 매도 주문이 또 나갔네. 왜? 제 생각으로는 그때 생각이 나는데요. 18,500원에 안 팔려요. 그래서 18,200원으로 정정한 겁니다. 18,200원. 여기서 매도해요. 9시 17분. 그쵸? 자, 모트렉스 매도해요. 이 가격은 팔리니까 매도해요. 수익 챙겨드릴게요. 9시 18분. 요건 다른 종목이고. 자, 모트렉스 30.28% 수익 확정. 큰 수익 감축드려요. 9시 44분 32초. 충분히 팔 수 있었던 거예요. 32.28%?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돼요. 자, 신대표 모트렉스 2월 23일 날, 그쵸? 29.89% 544만 원 수익. 544만 원. 그쵸? 회원님들은 30.28%, 신대표는 29.86%. 이게 맞는 거죠. 회원님들이 먼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살 때에도 회원님들이 먼저 사고 신대표가 나중에 사야지. 자, 매수가 14,200원인데요. 신대표가 평균 가격은 14,015원이네요. 신대표는 더 싸게 샀네요. 더 싸게 샀네요. 그죠? 왜냐면은 단가도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수익 종목입니다. 수익 종목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대성하이텍 제가 3월 24일 날 팔았잖아요. 누르면 돼요. 3월 24일 날. 자, 대성하이텍 26.67% 수익 확정. 역시 큰 수익 축하드려요. 매수가 9,000원, 매도가 11,400원.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대성하이텍 주시 중입니다. 그쵸? 주시 중입니다. 매도시 문자 드릴게요. 먼저 포문을 엽니다. 왜? 직장인 회원님들이 계시니까. 10시 41분 23초. 3월 24일. 이건 다른 종목이고. 자, 대성하이텍 대박. 역시 좋은 종목이에요. 매도시 문자 드릴게요. 다시 한번 언지를 해드려요. 10시 53분 34초에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리고 문자를 드립니다. 대성하이텍 11,400원, 12,000원 매도. 10시 54분 27초. 자, 대성하이텍 매도의 수익 챙기세요. 재매수 조율할게요. 매도하라고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 대성하이텍 26.67% 큰 수익 확정.
10시 58분 02초. 아유, 대성 아이템 욕심 부리지 말고 매도의 수익 챙겨요. 재매수 할게요. 11시 01분. 자, 이렇게 매도 문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렸는데요. 안 팔 수도 있어요. 안 파는 거는 갖고 계신 회원님이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의 다른 생각이 있거나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회원님들의 몫이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리스크는 회원님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저는 매도한 부분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여건에서 신대표가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대로만 가시면 되는 거니까. 신대표 대성 하이텍, 요 계좌번호는 지웠습니다. 자, 3월 24일 맞지요? 보이나요? 23.11%. 회원님들은 26% 수익을 냈고 신대표는 23% 수익을 냈네요. 그쵸? 회원님들의 매수가는 9,000원이고요. 저는 9,194원이네요. 단가가 올라왔네요. 1000주. 그쵸? 됐나요? 이렇게 매매하는 거는 스윙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매매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신대표 수익 완료 종목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는 언급을 안 했는데 이건 담당자가 써주셨어요. 그래서 공지 포스코 케미칼 봐보세요. 포스코 케미칼 392% 수익 완료. 제가 쓴 글씨체하고 다르죠? 네. 네, 제가 쓴 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담당자가 올려준 거예요. 이거 확인했으니까. 담당자가 올릴 정도면은 뭐냐면 이거를 확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부분에 매수와 매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매수 보여달라면 매수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스코 케미칼 392% 수익 확정, 그 부분에 문자 들어간 거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26만원, 26만 5천원의 전량 매도. 9시 22분 58초, 3월 7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도해서, 이거 글씨 오타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빨리 쓰다 보면은 수익 챙기세요. 재매수 조율할게요. 9시 27분 19초, 그 다음에 9시 30분 22초에 392% 수익 확정, 큰 수익 완전 축하드려요. 재매수 조율할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 긴 여정 큰 수익으로 마침 9시 32분 갔죠. 그리고 몸살을 알았어요. 그리고 몸살을 앓은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매매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를 회원님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지? 신 대표가 1년선이라는 것을 얘기할 정도면은 신 대표는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1년 끌고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원님들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초에 LG전자 기억나세요? LG전자? LG전자 갖고 있으면은요, 신 대표 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더 높게 목표가 잡아서 팔아드릴게요. LG전자에 관심 있으세요? 그럼 신 대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포스코 케미칼하고 똑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갖고 계세요? 그럼 신 대표 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더 높게 팔아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잘 사놓고 판 사람 많습니다. 못 견딘 거잖아.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딘 거잖아. 그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부분에 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회원님들, 신 대표는 뭔가 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큰 수익을 만들어서 움직이자는 여건이에요. 그럼 중장기 투자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을 가미한 거예요. 대성 하이텍은 절대 중장기 투자에 대한 종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절대 지금 제가 생각으로는 걔는 스윙 트레이딩 종목이에요.
LG전자는 이게 스윙 트레이딩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LG전자는 중장기 포트 종목이에요. 중장기 종목과 포트 종목, 그러니까 중장기 포트 종목과 스윙 종목을 나눠 주셔야지. 그죠? 중장기 LG전자만 계속 갖고 있으면, 포스코케미칼 계속 갖고 있으면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여건이나 매매에 대한 부분에 성취욕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 계속 보는데 저거는 올라가는 거 같고 내 건 안 가는 거 같고, 이런 부분을 심리적으로 겪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중장기 투자가 훨씬 더 낫죠. 큰 수익은 여기서 나는데, 스윙 트레이딩은 26%, 30%가 수익률이 나더라도, 그게 나더라도 거기에 스윙 트레이딩에 1억, 2억, 3억씩 막 집어넣을 순 없잖아. 그렇지만 중장기 투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큰 사람들은 10억도 넣을 수 있어요. LG전자는 가능하잖아요. 5억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성 하이텍에 5억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30% 수익을 낸다?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그건 그냥 스윙 종목인 거야. 알겠죠? 이 스윙 종목과 중장기에 대한 종목을 나눠서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지점장 출신인 거야. 그리고 다양하게 지금 접근해 드리고 있고, 안전한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글씨체를 잘 봐야 돼요. 안정되게 만들어야 돼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거는 담아가야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나는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리스크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리스크만큼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투자는 없어요. 안정된 투자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고, 좀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의 스노우볼을 만드는 방법. 회원님들,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신 대표는 추세 매매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쵸? 추세 매매를 통해서 스윙 종목과 포트 종목을 나눠서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흔들린다면 신 대표가 버팀목을 드리면 되는 거지. 포스코케미칼 일찍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쪽에선 파는데요. 대표님 안 팔아요? 저는 안 팝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포스코케미칼은 중장기 포트 종목이 아니라 스윙 종목입니다. 그죠? LG전자는 중장기 포트 종목이지 스윙 종목이 아니에요. 나눠야지. 구분을 해줘야지. 그거는 신 대표가 하는 거예요. 회원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 대표 지점장이었었고요.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였거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 부분과 정석 투자에 대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정석 투자에 대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면서 회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여줘. DB하이텍은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부시킨 종목이에요. DB하이텍은 제가 살 수도 있어요. 아직 안 샀으니까. 그렇죠? 제가 산 종목 중에서 중장기 포트를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린 종목은 지금 LG전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 언급해드리는 종목이 삼성전기, 두 종목일 거예요. 그렇죠? LG전자 어떻게 할 거예요? LG전자 신대표 방이 얼마 수익일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죠? LG전자는 1월서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30%입니다. 안 팔았거든요. 우리 방은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에요. 회원님들 수익이 안 난 그런 계좌가 있다면 회원님들은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못한 거지. 수익이 더 크게 났다라고 한다면 박수 쳐드릴게요. 이 리스크 않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했으니까. 그렇지만 잘 지키세요. 잘 지켜야 되는 거지. 그거 못 지키면은 연말까지, 그거 못 지키면은 연말에 어떻게 그러면 나 지켜야 되네. 지켜야 되니까 다시 한번 주말 동안에 생각을 해서 포트에 대한 부분, 계좌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말 주탐생은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회원님들한테 좋은 종목, 야릇한 종목 해서 이거 사세요. 이게 아니에요.
제 주말 주탐생이 굉장히 인기를 얻고 주말 주탐생을 보기 위해 정말 이 클릭을 해놓고 미리 예약을 해놓고 신대표 방송 보는 미리 예약 부분이 있거든요. 해놓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이 상황에 이거 갑니다, 이거 가요, 이거 사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이 좋은 기회입니다. 어려울 때 위험이잖아요. 위기라는 부분에 기회의 요소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어려울 때에 기회의 요소가 있어요. 그 기회의 요소를 신 대표는 우리 회원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작년 말, 그 다음에 올해 초, 지금까지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을 연결시켰고,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여건으로 그냥 재미있게 매매하는 겁니다. 딴 데는 뭐 더 수익 났다, 더 좋다, 100% 수익 났다, 저 그거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자랑하려면 390% 수익 난 거 있는데요. 그거 보여드리는 게 낫지, 그죠? 그렇죠? 저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스윙 종목에 15% 수익 났습니다, 20% 수익 났습니다. 이게 더 재밌어요. 그렇지만은 주말 주탐생에서는 분명히 얘기할 건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회원님들하고 하는 그런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덜 하고, 그리고 최근에 장 마감 이후에 주탐생을 잘 안 했어요. 왜 잘 안 했냐면 그 은행에 대한 부분, 저는 진짜 미국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리먼 사태 막 깨지고 막 그럴 때 신 대표가 지점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점장이었었던 그런 상황에서 리먼 사태를 철저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해결했죠. 그래서 뭐가 부도난다, 은행이 부도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진짜 전 굉장히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 저 그날 진짜 2주 전이거든요. 저 금요일 날 밤 잠 못 잤고요. 토요일 날 못 잤고요. 일요일 날 못 잤어요. 거의 잠 못 잤어요.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그 회원 교육하는 거 못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거든. 너무 피곤해서 제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해결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장 마감 이후에 이 공개 방송은 안 했어요. 왜? 우리 회원님들한테 더 집중해야 되는 거니까. 한 거는 있어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는 해야지. 그렇죠. 그거는 방송국 가서 하는, 방송에서 끝나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내실을 다졌고 그 부분에서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부분을 회원님들이 여기 그 파트너 수익 완료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26%, 19% TSI, 근데 넥슨 게임즈 이거 팔았죠. 이것 때문에 제가 베스트 파트너 됐을걸요. 넥슨 게임즈 때문에. 맞나요? 저는요 그냥 근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거 팔아가지고 수익 났다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여주면 돼요. 넥슨 게임즈 여기서부터. 넥슨 게임즈가요 시초가 매도할 수 있어서 주시 중입니다. 8시 43분 43초예요. 시초가. 그때 중국 판호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기억나시나요? 중국 판호에 대한 부분? 잠깐만요. 중장기 단기 비율은 어떻게 운영할? 칠전님, 중기와 단기에 대한 비율을 조정시켜 드리는데요. 자금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적게 갖고 계신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뭐 돈의 가치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도 소중한 돈이고 1000만 원도 소중한 돈이고 10억도 소중한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투자에 대한 규모는 다를 수 있어요. 이 다른 그런 부분에서 포트에 대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5대5로 하세요. 5대5로 한다고 그게 지켜지나요? 신 대표하고 매매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비중에 대한 부분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은 들어오셔서 잘 모르면 신 대표가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부분을 신 대표 방에 들어와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왜? 우리 회원님들은 오래 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오랫동안 신 대표가 같이 했던 분이 많으시니까. 그 회원님들이 또 알려주면 오히려 그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신뢰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7조님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저는 그냥 반반씩 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요. 그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아, 네. 버드님이 멋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유, 버드님이 더 멋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게시에 글을 올려주시면 저는 분명히 리액션을 해요. 본 부분에 대해서는 리액션을 해요. 지금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버드님 안녕하세요. 그 휴일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클립은 이렇게 사자도 올려주셨고, 네 고맙습니다. 아유, 더 멋지십니다. 멋지세요. 더 멋지세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정말 진짜 주말 시간,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들어오셔서 제 얘기 들어주시는데 저도 고맙죠. 그리고 정성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회원님들도 뭐 그냥 리액션이나 아니면은 궁금한 거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다만 이 방송에서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그죠? 저는 그거 좋아해요. 왜? 저는 제도권 출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점장이었잖아요. 지점장이 규율을 안 지키면 되겠나요? 그래서 뭐 종목 상담이라 이런 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뭐 게임 설명하다가 다른 게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종목을 꼭 질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게임주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반도체 주식 알려주세요? 지금 뭐 DB 하이텍 뭐 알려드리는데 그 DB 하이텍 저 안 샀어요. 회원님들 이거 매매하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함께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대표방이 이렇게 해 가고 있으니까 함께 해보자. 그래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다만 신대표가 요구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구라고 그러니까 또 좀 그렇다 그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좀 진득하니 가자. 신대표방에 들어와가지고 포트만 싹 보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날까? 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바꿨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그걸 알아요. 그리고 신대표방에 뭐가 하나 생겼냐면요. 이게 생겼더라고. 정기결제. 이거 붙여준 지 얼마 안 돼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거를 붙여주면서 뭐를 하라고 그러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신대표가 뭐 이 마케팅을 할 줄 아나 뭐 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주식을 잘 보는 거지. 근데 정기 결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요번에 움직임 부분을 생각을 하니까 그래 이게 맞는 것 같아. 자 봐보세요. 신대표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제 딸이요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바이올린 배우는 가격이 신대표 스마트밴드 정기 결제 가격보다 더 높아요. 이게 더 싸.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신 대표는 바이올린을 자녀들한테 가르쳐주고 플룻을 가르쳐주는데 이거를 한 달 가르쳐주고 한 달 돈 내주고 끝내요? 다음 달도 내야 되고 다다음 달도 내야 되고 얘가 잘할 때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이 안 배우겠다라고 할 때까지 미뤄줘야 되고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거지요, 그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 달 배우고 뭐 끝내고 뭐 다음 달에 뭐 쉬었다가 다시 배우고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분보다 신 대표의 이 마스터 PB 스마트 밴드가 더 싸더라. 이거 2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차라리 여기에 정기 결제에 대한 부분으로 움직이고 길게 가자. 길게 가면서 제가 알려드릴게. 신 대표가 크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실수 안 하고 잘 만들어 가고 수익에 대한 부분 제시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더 중요했어요. 그거를 알았던 거야 이제.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요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이 부분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예. 그게 2, 3주 걸렸던 거예요. 2, 3주 동안에 은행이 파산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자중하면서 공개 방송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 우리 회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에 저는 그냥 우리는 수익 종목이니까 수익 낸 거고, 베스트 파트너가 되는 그 부분도 이거 넥슨 게임즈 때문에 그래요. 넥슨 게임즈 14.29% 뿐이 수익 안 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갖고 있는 포트가 계속적으로 수익 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그 중에 요거를 팔아서 매도했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베스트 파트너가 된다면 다음 주에 이번 주 들어온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금요일서부터 시작이니까 저는 대성 하이텍이 베스트 파트너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봐보세요.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는 판호 때문에 움직인 겁니다. 판호 때문에. 그래서 넥슨 게임즈 시초가 매도할 수 있어서 주식 이중입니다. 이게 장 전이에요. 8시 43분 43초. 넥슨 게임즈 17,200원 목표가. 넥슨 게임즈의 목표가는 17,200원이에요. 저는 목표가를 알려드리거든요.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8시 56분 43초. 장 전이에요. 넥슨 게임즈 17,500원 이상 시초가에서 매도. 문자가 나갔습니다. 8시 58분 14초. 굉장히 긴박했습니다. 넥슨 게임즈 시초가에 매도해주세요. 왜? 이 가격 아래에 있으면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넥슨 게임즈 시초가 지연 중이에요. 막 바뀌니까. 그쵸? 시초가가 안 나왔어요. 58분인데. 막 바뀌고 있으니까. 넥슨 게임즈 17,200원 이상에서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이제 나왔나봐. 지금. 그쵸? 왜냐면은 17,200원이 저기잖아요. 목표가잖아. 그죠? 넥슨 게임즈 전량 매도에 수익 챙기세요. 9시 4분. 네, 이건 다른 거고. 그죠? 자, 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거죠. 이건 다른 거고. 이렇게 목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려요. 넥슨 게임즈 14.29% 수익 확정. 수익 완전 축하. 9시 7분.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신 대표가 매매한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넥슨 게임즈. 신 대표 믿고 매매해 주셔서 화이팅. 매수가 15,050원. 그쵸? 매도가 17,200원. 자, 요게 보세요. 평균 매수가 15,102원. 맞나요? 확인됐어요? 네. 좀 보세요. 여기 신 대표 넥슨 게임즈. 3월 21일. 똑같죠? 그죠? 자, 저는 12.61% 수익 났어요. 회원님들은 14.29% 수익 난 게 맞고요. 그쵸? 네. 실현 수량은 천주였네. 그쵸? 가격은 17,000원에 팔았네. 회원님들 17,200원에 팔으라고 문자 드리고 저는 그 다음에 파니까 내려오니까. 맞나요?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신 대표가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부분만 보시면 돼요. 신 대표에 대한 그 포트에 대한 구성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기 투자와 스윙 트레이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장기 투자에 대한 종목이 스윙 트레이딩과 엮이지 않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종목이 장기 투자와 엮이지 않아요. 그냥 스윙 트레이딩 종목은 스윙 트레이딩인 거야. 장기 투자의 종목은 장기 투자인 거야. LG전자 팔을 거예요. 저는 LG전자 아직 안 팔았어요. 지금 수익률 30%인데요. 근데 수익률 30% 믿을 수 있어요? 저 아직 안 팔았으니까 팔을 때에 찍어 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 파는 것처럼. 그때 하면 되는 거잖아. 대표님, 저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LG전자 이거 많이 올라와가지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LG전자 지금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목표가가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적정 부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요, 지금 또 준비한 중장기 포트에 종목이 있어요. 그거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회원님이 들어오시면은 중장기 포트에 그 종목을 사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은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가 되면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은요,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윙 중장기 투자와 스윙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을 보고 신 대표 방송 따라오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말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되도록이면은 정석 투자에 대한 부분의 책, 좀 더 유리한 부분의 책을 사서 공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뭐라 그럴까요?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동기에 대한 부여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한다면 지금 요거 DBI 텍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석적인 부분에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한 겁니다. 첫 번째 DB하이텍 56,600원 회사에 대한 문제 없죠. 기본적 분석에 이상이 없어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 1년선을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쵸? 1년선을 넘어 있어요. 1년선 넘어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에서 이상 없어요. 세 번째 수급 분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적 분석. 그쵸? 기본적 분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안 갑니다. 암만 뭐 주가가 올라온다 치더라도. 네. 제가 리튬 주식 그거 모르는지 아세요? 그거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 거잖아. 기본적 분석은 안 돼 있어요. 양극재인 포스코 케미칼을 유리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겁니다. 포스코 그룹이니까. 그쵸? 네. 두 번째, 기술적 분석. 이건 해놔야지. 이거 안 해놓고 되겠어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수급 분석. 이게 여기까지가 회원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요게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리스크 분석, 심리 분석, 통찰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신 대표가 방송에서 얘기하면서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거고. 자, 회원님들. 여기에서 세 번째 수급 분석이 끝난 거예요.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보고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 거래량이 튀어 올라오는 거,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확인됐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뻗쩍뻗쩍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까? 전체적인 부분에 그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겠지. 정부 정책에 순응해라. 정부 정책. 이것을 꼭 뭐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순환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지, 그죠? 그죠? 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신 대표는 저는 이렇게 통이 큽니다. 제가 통이 커서 좀 더 이렇게 대범하게 지금 보는데요. 저는 정부 정책으로 본 거예요. 이 종목. 이 종목 말고 또 하는 종목이 있어요. 회원님들, 이 종목 말고 또 하나의 종목 알려드릴까요? 네? 그거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사셔야 돼요. 신 대표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중장기 포트에 대한 부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스윙 포트는 제가 있어요. 스윙 포트는 스윙 포인트 나름대로 있는데 스윙 포트까지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DB하이텍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중장기 포트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만 더 알려달라. 정말 진짜 네. 알려달라 1번 알려주세요. 버드님이 올려주셨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네. 네, 제가 버드님 때문에 알려드리는데요. 1번 한번 써주시고요. 1번 한번 써주시고. 네. 근데 그 기준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그 기준이 안 맞으면은 제가 얘기한 부분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맞으면 회원님들은 인식을 하실 거고 그 인식한 부분을 통해서 이 주식을 사든 안 사든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겠지만 회원님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실래요? 요게 이 종목입니다. 네. LX 세미콘. 보여요? 자, 이제 회원님들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LX 세미콘은 LG 그룹, LG 반개그룹 중에서 반도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맞나요? 반도체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반도체를 하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지울게요. 이사국 라인이 보이나요? 이게 1년선이에요. 1년선. 여기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게 맞아요. 여기서는 바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여기서 바닥주.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1년선이 보이시면은 1번 한번 눌러 주실래요? 맞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회원님들이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재밌어. 주식시장 이렇게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결국은 하나씩 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제시를 하고 정말 진짜 시장의 등락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이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게 좋잖아요. 꾸준하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회원님들이 스윙 트레이딩과 아니면 좀 더 빠르게 단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두렵지는 않을 거예요. 주식시장이 두렵지가 않으면 움직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쵸? 프라잉님 연구해 볼 거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쵸? 가능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해요. 올라왔어요. 이 종목을 신 대표가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일요일날 교육을 항상 해요. 최근에는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서부터 월요일날 저녁에 교육하는데요. 왜 월요일날 저녁에 교육을 하냐면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이 월요일날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뒤바뀌어 버려서 주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의도한 것과 달리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를 수정하고 보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요일날 회원 교육 방송을 했던 것을 월요일날로 잠깐 옮겼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리스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옮겼는데 요 부분이 잠잠해지면 다시 주말 교육으로 바꿀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 여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저는 일요일날 회원 교육 방송을 항상 했습니다. 일요일날 회원 교육 방송을 빼놓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분간 월요일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황 전략과 매매할 종목을 미리 분석을 해놓고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려요. 월요일날 알려드려야지, 그러니까 일요일날 알려드려야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매수, 수요일날 중간점검 피드백, 목요일, 금요일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주간 단위의 매매와 스윙 트레이딩 전략,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진다고요. 시황을 알려드려야 시황 여건에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요일날 저녁 8시면은요, 차라리 공개 방송하면 신대표한테 유리해요. 그죠?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VIP 회원 교육 방송을 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 회원님들 일요일날 저녁 8시면 뭐 주말에 여행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 월요일날 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공개 방송도 보고 인터넷도 뒤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신 대표가 할게요. 신 대표가 회원 교육 방송을 하면 그때 들어와서 함께 하자. 이 취지였었어요. 저는 일요일날 회원 교육 방송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했습니다. 빼먹지 않았어요.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수익 종목. 그 여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LX 세미콘 이 종목을 회원님들한테는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벌써 몇 주 전서부터 얘기하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해서 수익 낸 사람들도 있어요. 신 대표가 이 종목을 굳이 제시를 안 해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버드님이 연구해볼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구해서 가능성 있네? 라고 해서 매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났으면은 신 대표 고맙습니다. 지난번 주말 주탐생 주말에 방송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거 연구해 보니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매매했더니 수익 나요. 그래서 다음번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무료 방송을 할 때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죠, 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건이 누적돼서 그러면 신 대표 방송 들어갈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순리지, 회원님들. 뭐 지금 이거 수익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이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가요? 그냥 보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서 해가는 거죠. 안 그래요?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들고요. 회원님들 꾸준한 수익이 좋은 거예요. 네, 한꺼번에 콱 수익 나는 것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래서 안정적인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회원님들이 흔들리면 제가 버팀목 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 버팀목을 잘 드릴 수 있어요. 신대표가 지점장이었고 삼성증권의 마스터 PB였었으니까. 그죠? 가능성이 있어요. 그 가격에 현재 상황에서는 마스터 PB에 대한 정기 결제이 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 그거예요. 이게 1개월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11만 원 할인이에요. 그냥 1개월로 단손. 요거는 정기 결제라는 부분이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16만 원 할인되는 거지. 그쵸? 네, 그래서 28만 요게 훨씬 더 좋고요. 저는 일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고 일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하게 오래 가자.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023490에 4487로 뭐 1개월 날 하면은 023490에 4494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리고 요거 있는데요. 신 대표의 이 기초 튼튼 계좌 탄탄 요거 교육. 여기에서는 2개월을 무료로 드려요. 33만 원 할인. 그쵸? 그죠? 그러니까 교육받고 66만 원이면 66만 원이면은 1개월, 2개월치의 회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요거 무료로 받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23490에 4471. 요거는 아직 안 해요. 이거 4월 달이에요. 4월 12일 이때 하는데 아직 뭐 홍보할 때는 아니에요, 이거. 아직 지금 멀리 있으니까. 어차피 이 상황이니까. 이거 지금은 그냥 정기 결제나 1개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튼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커리큘럼은 여기 있어요. 4월 12일인데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의 커리큘럼은 잘 짠 것 같아요. 정말 프로들이 봐야 되는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들만이 보는 불꽃놀이 캔들의 원리 요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싶고 전업 투자가 꼭 알아야 될 봉차트에 대한 설정 비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가 알고 있는 캔들 속에 파동이 있거든요. 이것을 해독해야 돼요. 그래야 수급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폴린저 밴드, 뭐 MACD 오실레이터, 목표 이거 중요해요. 목표가 손절가. 이게 리스크 분석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주시하는 군중심리 사이클. 신 대표가 지점장이었었기 때문에 제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 대표는 어려서부터 지점장까지 꾸준히 해가면서 증권사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후배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군중심리 사이클 요거 알려드릴 수 있고요. 진짜 제 선배, 그러니까 프로 트레이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있는 번개놀이 매물대역 이거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거는 제가 교육 커리큘럼을 하는데요.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이걸로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거 들어오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래서 교육 듣고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는 4월 달에 할 건데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정기 결제 아니면 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딸이 배우는 바이올린 비용보다도 싸요. 가격적 측면에서는 저는 회원님들의 자산을 키퍼, 골키퍼처럼 지켜드리는 그런 위치인데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그거였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정기 결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 우리 회원님들도 교육은 수강 신청해 주셔야 돼요. 수강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고 수강 신청과 또 방송은 또 다른 입장이니까. 그래서 수강 신청에 대한 부분에서 혜택으로 2개월 신대표 방송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서비스로 드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봐주시고요. 신대표 이상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이 1년선이라는 부분과 설정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을 정확하게 할 수만 있다면 들어오신 회원님들, 저와 함께 해가는 회원님들은 또 아주 뭐 큰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스노우볼을 만들 수 있게끔 해가는 과정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회원님들이 100세 그 넘어서까지 주식시장 안 보실 거예요. 보실 텐데 예, 명확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해드리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주탐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말 주탐생은 빠짐없이 해요. 주중에 주탐생은 장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장 끝난 다음에 이제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은행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잠잠해졌고 우리 회원님들 꾸준하게 수익 내는 부분들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일반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서 이제 제 회원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함께 움직입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교육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안정된 부분에 의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절차적 부분을 회원님들의 이 머릿속에 하나씩 심어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신대표는 본래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 부분이 시장에 막 요동되는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평정심을 갖고 하나씩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산 정상에 올라와 있을 거고 저하고 함께하는 회원님들이 정상 부분에서 여유롭게 진짜 남은 삶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자, 회원님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재밌죠, 그죠?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저는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 후배가 지점장인데 제가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점에 지금 고객들의 동향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주거든요.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진짜 계좌 틀려고 줄 서고 막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유유계좌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때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 부분을 캐치해서 그때에 앞으로 전진하는 게 나아요. 회원님 진짜 그래요. 그때 앞으로 전진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실을 다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 꾸준하게 수익 냈다가 크게 움직일 때 한 바퀴씩 굴르면 이 눈덩이가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많이 배우고 싶은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쉬워요. 괜찮아요.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대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무료 방송에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되고요. 회원님들 여기에 보면은 지금 회원님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신학수 대표에서 여기 하트 표시 있죠. 요거 하트 표시. 여기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 놓으시면은요. 제가 방송을 열으면 알림 메시지가 나가요. 네, 그러면은 신 대표가 여는구나 하고 스마트폰으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들으셔도 되고요. 자주 열 때도 있고 간혹가다 열 때도 있고 그런데요. 최근에 움직이는 여건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고 저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 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요건이니까 아주 자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겠지. 그렇다면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제가 열면 그때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간혹 제가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을 올리진 않아요. 많은 영상을 올리진 않는데 들어오시면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많지는 않아요. 지금 4천여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늘리려고 제가 노력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들어오시면 글도 올려주시고 움직이는 그런 여건 함께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 생각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대표 스토리 매매
스토리 매매법 요 상황으로 함께 하면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들어오셔서 알려주시면 제가 차분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제가 회원님들의 질문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준비한 부분에서 알려드릴 게 많다 보니까 게시의 글도 많이 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더 전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밀어 드릴 테니까 항상 잊지 않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